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개발자에서 비개발자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에 있는 스타트업인 텍스피스에서 주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비개발자이자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신입 주니어 개발자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었는지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는 국내음악대학에서 작곡가 음악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 후에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 입사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및 기획 업무를 약 2년 반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퇴사를 했고요. 소프트웨어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휴가차 싱가포르에 가게 됐는데요. 우연히 개발자 미트업에서 현지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대학원을 휴학을 했고 싱가포르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첫 직장은 싱가포르 프레스홀딩스라고 하는 정부 산하의 미디어 그룹이었고요. 그 회사 내에서 스트레스타임즈라는 영자 신문 회사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웹개발을 1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가 정통적인 미디어 회사다 보니까 테크 기업과 거리가 멀었고 앞으로 제가 개발자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현재 회사에 계시는 한국인 테크 리드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에 이제 베를린에 오게 되었고요. 현재는 리액트로 소프트웨어 웹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비개발자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단어를 들으면 제 자신이 비전공자 프레임에 갇힌 그런 어떤 개발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늘비자 대신에 날비자를 써서 정말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힘껏 날갯짓을 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 중에 개발자로 커리어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통해서 용기와 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저희 회사에 계시는 주니어 개발자분이신데요. 이분의 전 직장, 그러니까 전 업무는 뭐였냐면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개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개발자가 되셔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또 재밌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는 총 6가지의 꼭지를 준비했어요. 영어 공부, 개인 프로젝트, 영문 이력서, 취업 정보, 면접 및 과제, 연봉 협상까지. 제가 각 단계들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 느꼈던 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공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저 역시 따로 해외 연수나 유학을 해보지 않은 그런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는 아직까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에 와서 그렇게 영어 장벽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맨 처음 개발 공부를 할 때 한국어가 아닌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따로 개발 따로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라인 코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유학을 가지 않고도 무료로 세계 석학을 강연에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4년제 대학의 컴퓨터 공학 분야의 과목들이 거의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을 했고요. 이렇게 들었던 과목은 링크드인에 다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개발 관련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유튜브 채널 구독한다든지 한국어 번역도 하고 있고 영어로 된 개발 문서나 서적, 블로그 등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짬이 날 때마다 번역을 해서 저는 작년에 딥러닝 인 더 브라우저라는 이 책도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지 않고 영어로 적고 있고 또 해외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있고 기회가 생기면 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개발자들과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는 글로벌한 경험을 이제 쌓고 있고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이제 영어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개인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개발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신 다이어그램은 저의 러닝 아키텍처인데요.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문제점을 구체화시키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배운 내용들을 기록하고 블로그로 남기고 있어요. 또 기회가 되면 발표도 하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도 생기고 이제 나만의 컨텐츠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그램처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몇 가지 참고하실 점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스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희망하는 그런 직군의 스킬 인벤토리와 일치해야 되는데요. 가령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Vue.js나 뭐 React.js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신입일수록 실험적인 라이브러리보다는 성숙한 단계에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웬만하면 바닐라 수준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는 뭘까요? GitHub이죠? 네, GitHub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GitHub은 실무에서의 코딩 실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쓰는지, 브랜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후보자의 여러분들의 그런 특정 기술 및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 사람이 커밋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 혹은 주니어시라면 프로젝트는 최소한 3개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 운영되는 서비스면 더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설치가 없이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본 버전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모든 소스 코드는 GitHub에 업로드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공부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지 어렵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다시티 나노 디그리를 중에서 이제 리액트를 수강을 했는데요. 이 강좌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리액트 리덕스, 리액트 네이티브 이렇게 3가지 저의 프로젝트를 갖게 되었고, 저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레주메에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별도 좀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저는 대학원에서 데이터 시각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이때 매주마다 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닐라 JS를 쓰고 있었는데, 저는 이 대신 리액트를 썼었고, D3 JS와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썼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첫 회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 이 링크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링크 하나만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는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영문 이력서와 링크드인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어떤 분을 만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저의 레주메를 보여드릴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문법적인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교정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이력서에 GitHub도 추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직장 동료나 교수님의 추천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역시 링크드에 추가하신 것을 권장하고요. 또 커버레터는 저는 옵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기업에서 커버레터를 주세요 하면은 그때 또 포함시켜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저희 레주메고요. 저는 구글 독스로 관리하고 있고, 네, 굉장히 심플한 이런 이력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엔 취업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취업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어떤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서 어떤 그 개발자를 찾는지 이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항상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신입분들이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취업 공고를 보시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신입인지 아니면 시니어인지 약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리퀘어먼트 중에서 60%만 돼도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단기간에 배우면 할 수 있는 일, 단기간에 배워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HR 인터뷰나 기술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술 숙련도를 물어볼 텐데, 이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잘 답을 할 수 있겠죠? 저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 회사의 그 공고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보드체로
중요한 기술들이 하이라이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 회사의 구직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보이시는 장표는 제가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관리했던 건데요. 제가 너무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보니까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때로는 그 과정들이 약간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표를 만들었고요. 또 나중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을 때 어떤 회사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도 이 장표를 확인해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 정보를 단순히 어떤 인터넷이 아니라 현지 미트업, 개발 커뮤니티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발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 첫 번째 회사와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지인 찬스를 이제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잘 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면접 및 과제인데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베를린도 그렇고 제 경험상 면접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기술적인 질문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베를린의 경우는 팀워크 등 인성 면접을 기술 면접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행동 인터뷰 같은 것도 거의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4-5개 정도 에피소드를 준비하시면 어떤 질문이 와도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제가 실제로 받았던 그 면접 질문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한국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네, 여기도 실제 기술 면접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를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하면 받았던 그런 질문들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영어로 대답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니 프로젝트 과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홈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업무에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단순한 이렇게 알고리즘 풀이보다는 과제를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제 소스 코드를 GitHub에 업로드한 다음에 그 URL 전달을 했고요. 한꺼번에 커밋하지 않고 나눠서 커밋을 했었고 이제 배포도 했었어요. 그리고 데모 비디오도 따로 준비해서 이제 리드미의 명세서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과제가 한꺼번에 이제 몰리기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최대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코드 주소에 남기거나 아니면 메일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폐업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 협상인데요. 사실 신입이나 주니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연봉 협상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면접 때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싶냐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케일이나 글라스도어를 통해서 대략적인 연봉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입의 경우는 연봉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별도로 스톡 옵션이나 성과급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꼭 세금 전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리로케이션 패키지에서 비자나 집세, 비행기 티켓, 이사 지원을 해주는지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이제 끝이 났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텍스픽스에서 현재 다양한 분야의 직군을 이제 채용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인 분들이고요. 여기 아래 링크드인 링크에 가셔서 보시고 관심 있는 그 업무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를 꿈꾸는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혹은 궁금한 점은 편하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이메일과 트위터,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남겨놓았고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Q&A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A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